자, 이제 이 사회복지 정책 결정 모형 보고 4-4번부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리 모형은 정책 결정자가 높은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정책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모형이다. 이 합리 모형이 뭐냐면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우리 애기한테 내가 하는 거 있는데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돈을 딱 놓고 하나만 가져가라고. 그럼 얘가 요거 갖고 갑니다. 이게 합리 이론. 왜요? 하나만 갖고 갈 수 있는데 그 하나 갖고 갈 수 있는 것 중 가장 좋은 거, 최선의 정책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모형이 합리 모형이에요. 가장 좋은 거 선택하는 것이 합리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점증 모형이 있어요. 점증 모형. 점증, 점차 조금씩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점진 모형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점진적 모형인 거예요. 점진 모형, 점진적 모형.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정책을 지금의 현재에 맞게 수정을 가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 점증 모형이다. 그래서 과거의 정책을 기초로 하여 약간의 변화를 추가해서 왜요? 그때와 안 맞으니까. 그때 한 거와 지금은 좀 맞진 않으니까 어떻게 한대요? 지금에 맞게 수정을 해서 그것을 검토하는 모형이 이 점증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점진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보는 모형.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문화 이런 것들은 돌고 돌잖아요. 돌고 도는 거, 뭐 나팔바지 막 돌고 도는 것처럼 그 당시 뭐 나팔바지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은 그 당시 나팔바지 처음 유행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했던 정책이 있겠죠. 그러면 다시 나팔바지가 유행하면 그 문제가 또 비슷한 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에 맞게끔 약간 수정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점증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만족 모형이 있습니다. 만족 모형. 정책에 대안이 많아요. 최고 좋은 거 찾는 거 합리 모형. 근데 어떻게 해요? 만족. 아, 난 이 정도면 돼. 난 이 정도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만족 모형. 자,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합니다.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얘기해서 뭐예요? 내가 만족할 수준만 되면 그걸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만족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종 모형이 있습니다. 최종 모형. 최종 모형은 조금 이제 합리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과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되는데 합리적 요소와 함께 직관, 판단, 통찰력과 같은 초합리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내가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야, 내가 한 이 정도만 내 현실에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근데 내 욕심은 요거야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책을 할 때 그런 내가 현실은 7이고 내 좀 뭐 판단하고 이렇게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건데 10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10하고 7 사이에 있는 그 중에서 이제 선택하게 되는 것. 이것을 이제 이 최종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요소와 함께 직관, 판단, 통찰력 이런 것들을 봐서 7인데도 불구하고 더 높은 것. 그냥 7을 선택하면 합리 모형이고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최종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합리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혼합 모형이 있어요. 혼합 모형은 뭐와 뭐가 합쳐졌는지 잘 봐야 돼요. 자, 혼합이니까 합리 모형 들어가요. 합리 모형, 그다음에 점진 모형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틀은 합리 모형, 그다음에 세부적인 건 점진 모형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혼합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합리 모형과 점진 모형으로 이루어진다. 자, 쓰레기통 모형이 있습니다. 쓰레기통 모형은 이 조직화된 무정부. 그러니까 우리 쓰레기통에는 쓰레기들이 막 뭉쳐 있죠. 이게 혼란스러워. 근데 이 쓰레기통이 봤더니 선택 기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이 모여. 그래서 참여자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참여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방안을 막 이야기해요. 해결 방안을 얘기해서 그 해결 방안을 선택 기회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쓰레기통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정부에서 문제가 생기고 참여자들이 거기에 따른 해결 방안을 얘기하고 선택 기회 이 네 가지가 이 쓰레기통 안에서 뭐 한 거예요? 탁 네 개가 만났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쓰레기통 모형.
또 있습니다. 그 방금 이야기한 네 가지 흐름의 우연히 쓰레기통 속에 만나게 되면 정책이 결정되는 거 쓰레기통 모형. 자, 정치, 문제, 정책, 정책, 문제 요 세 가지가 돌아다닌대요. 쉽게 돌아다닌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하나의 선에 딱 만난대요. 하나에 딱 만나면 뭐야? 창문이 이렇게 활짝 열린대요. 창문이 활짝 열리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창문이 딱 열린대요. 창문이 딱 열리면 그때 해결책을 결정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얘기하면 정책을 결정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쓰레기통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정책 결정 모형과 설명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합리 모형.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자, 맞나요? 정책에 채굴받을 수 있다. 정책을 가질 수 있다. 맞죠? 그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좋은 거,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가정한 것이 합리 모형이 맞습니다. 만족 모형. 합리 모형보다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합리 모형은 뭐 주어진 상 제일 좋은 건데 이런 거를 찾는 것보다 혁신적이고 진보적이래요. 진보적인 결정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만족 모형이 아니죠. 자, 만족 모형은 뭐예요? 만족 모형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만족할 상황. 이렇게 정책 대안들 중에 뭐 이렇게 높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할 정도만 되면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이제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만족 모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적 모형이 있습니다. 체계론적 시각에서 정책 성과와 정책 성과를 최적화하는 정책 모형이다. 자, 최적화인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야 내가 보통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현실은 또 어때요? 그렇게 아니야. 근데 이상은 뭐 90이고 현실은 70이다라고 하면 조금 더 노력해서 80 정도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화하려고 성과를 최적화하려고 하는 모델이 이 최적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합리 모형은 그냥 70을 선택하는 거죠. 합리모형 내가 제일 좋은 게 70이니까 70을 선택하는 건데 우리 최종 모형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현실에선 70인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게 이제 이성적으로 이제 한다고 하면 좀 더 올라갈 수 있어라고 해서 좀 더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최종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점진 모형은 경제적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질적 모형이다. 아니죠. 경제적 합리성과 초합리성 이런 것들은 최적 모형이죠. 최적 모형. 이게 이제 최적 모형에 대한 내용이다. 초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초합리성 이것을 합쳐놓은 것이 이 최적 모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점진 모형 뭐예요? 기존에 있었던 정책을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모형이 점진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자, 킹돈의 쓰레기통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책 결정은 조직화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흐름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자, 정책 결정 조직화된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흐름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몇 가지가 있대요. 있나요?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몇 가지 흐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어. 그런데 조직화된 상태인가요? 조직화됐다는 거 딱 맞는 거죠. 근데 우리 쓰레기통 무정부 상태였잖아요. 무정부 상태. 무정부 상태라고 하는 건 조직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죠. 흐트러져 있는 상태 속에서 쓰레기통 모형이 아예 문제라든지 해결책이라든지 선택자, 선택 권한 이 네 가지가 막 흐트러져 있다가 이 무정부 상태에서 그것이 딱 만나게 되면 어때요? 그러면 문제 해결책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쓰레기통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직화된 상태가 아니라 무정부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치, 문제, 정책 대안의 흐름이 각각 존재하다가 그 과정의 참여자도 다르다. 자, 정치의 흐름, 문제의 흐름, 정책 대안의 흐름, 정치, 문제, 정책이네요. 이게 돌아다니다가 세 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딱 만난대요. 이렇게. 그럼 이때 창문이 확 열린다고 그랬죠. 각각 흐름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정치의
들어가 있는 사람, 문제 대안에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여가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더불어서 만나게 되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정책 쓰레기통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의 흐름 속에 떠다니던 정책 대안이 연결되어 정책 결정의 기회를 만든다. 그렇죠. 흐름 속에 떠다녀. 이게 막 떠다니다가 그 정책 대안들이 연결돼야 되겠죠. 그 세 개가 정치, 문제, 정책이 세 가지가 만나면 그때 창문이 열리게 되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의 흐름 및 문제의 흐름 각각에 의하여 또는 이들이 결합에 의하여 정치적 아젠다가 결성된다. 자, 정치적 흐름, 문제의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떠돌아다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결합이 되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젠다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정책 아젠다가 뭐예요? 정책 아젠다? 우리 정책 아젠다. 이거 예전에 제가 이제 이론할 때 설명을 드렸네. 아젠다, 정책 아젠다. 이게 뭐냐면 공공 아젠다, 정책 아젠다 이런 게 있어요. 자, 공공 아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슈화가 되고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야, 이런 문제는 사회 문제야. 그러니까 국가가 해결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공공 아젠다입니다. 그러면 공공 아젠다가 형성이 되면 정책 아젠다가 형성이 되는데 정책 아젠다가 뭐냐라고 하면은 국가가 딱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 이게 사회 문제라고? 그러면 너네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하는 거라고 딱 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그렇다고 해도 이거는 국가가 할 게 아니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는 반대로 맞네. 이거는 개인이 해결하기 힘든 거니까 국가가 하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후자입니다. 이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정책 아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의 흐름, 문제의 흐름 이런 것들이 정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가 딱 만났는데 이걸 봤더니 개인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정치, 문제, 그다음 뭐 있어요? 정책이었죠. 정책. 이런 것들이 오는 것처럼 이 정책의 대안들 이런 것들은 국가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젠다가 결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아젠다가 결성이 되고 문제를 해결하기에 해결책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렸습니다. 이 조직화된 상태가 아니라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혼란스러운 무정부 상태에서 이 흐름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쓰레기통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 조금 어렵네요. 선생님, 아젠다 뜻이 정확히 뭐예요? 아젠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예요, 문제. 문제? 문제. 아젠다라고 그냥 문제, 공공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공 문제. 네. 공공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되면은 이제 나, 너, 우리 이런 것들처럼 어떤 A라는 사람만 이게 문제야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미세먼지라고 코로나로 할까요? 코로나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누가 생각해도 모두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게 아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책 아젠다는 국가가 이 공공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정책 아젠다. 공공 아젠다는 국민들이 이 문제는 문제니까 국가가 해결해 주세요라고 의견을 제출하는 게 공공 아젠다. 그래서 국가가 그걸 공공 아젠다를 가지고 국가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책 아젠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정책 결정 이론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합리 모형,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을 전제로 정책 대안을 선택한다. 합리 모형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제한적 합리성인데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 최고 좋은 것을 선택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합리 모형이죠. 자, 만족 모형 뭐예요? 내가 만족할 정도만 되면 선택하겠다. 주어진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옳은 거네요. 자, 죄송합니다. 합리 모형. 자, 합리 모형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제한된 합리성이 아니죠. 가장 좋은 것은 제한된 합리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니까 제한됐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을 그리고 이제 만족 모형에서 나오는 게 제한된 합리성이네요.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요 정책을 선택한다.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정도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만족 모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네요. 자, 만족 모형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정책상을 찾아낼 수 있다. 이게
합리 모형이네요. 이게 정책의 가장 좋은 것들 설명할 수 있다. 정책의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합리 모형. 이렇게 바뀌었네요. 만족 모형하고 합리 모형이 바뀌었습니다. 자, 점증 모형. 과거의 정책이 약간의 수정을 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여론의 반응에 따라 정책의 수정이 반복한다. 자, 점증 모형이 정답이네요. 점증 모형이 기존에 있었던 어때요? 정책들을 수정을 해서 점진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점증 모형이죠. 그래서 새로이 만드는 건 힘드니까 새로 만들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것들, 그리고 이거는 현재에 맞게끔 수정을 통해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점증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종 모형. 최종 모형 뭐예요? 우리가 이제 합리적과 초합리적 발당으로 이제 질적 모형이었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상과 현실과 이상을 중복시켜서 좀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려는 게 최종 모형이었죠. 자,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이건 쓰레기통 모형이네요. 정책이 우연히 결정된다.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내용이죠. 자, 5번 쓰레기통 모형.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를 바탕으로 한 질적 모형이다. 이게 최종 모형이죠. 자, 그래서 이 최종 모형하고 쓰레기통 모형하고 바뀌었고, 자, 만족 모형하고 합리 모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점증 모형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 결정 이론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합리 모형. 근데 지금 보면은 어때요? 뭐 나오는 이론만 계속 나오잖아요. 좀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최선의 정책을 찾을 수 있다. 이거 합리 모형 맞죠? 최선의 정책을 할 수 있다. 혼합 모형,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쓰레기통 모형이네요. 우연히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쓰레기통 모형. 자, 최종 모형, 체계론적 시간에서 정책 성과를 최적화하는 정책 결정 모형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과 이상과 함께해서 그 좀 더 나가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최종 모형이죠. 그래서 정책 성과를 최적화하려고 하는 모형이 최종 모형이다. 자, 만족 모형, 사람은 자신에게 제한된 능력과 환경의 제약들 모든 대안에 초래할 결과를 완전히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만족할 정도만 되면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만족 모형. 왜 그러냐면 내가 어때요? 내 능력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내가 최고 좋은 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 자고 공부하면 뭐 하면 될 거야. 근데 어때요? 사람이 그 내 능력이 하루는 3시간 잘 수 있지만 이틀 3시간 자면 죽어요. 두 번째 날 3시간 자면요. 세 번째 날 못 일어납니다. 자, 이런 것들처럼 내 능력 그리고 이제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딱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 제일 좋은 것.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만족 모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점증 모형. 과거의 정책을 약간 수정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여론의 반응에 따라 수정이 반복된다. 점증 모형 맞죠? 자, 정답은 2번이네요. 이게는 무정부 상태니까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자, 쓰레기통에 대한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